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설날 쉬었으니까 신고 이제 대체해야 되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오늘 페이지는 건축법 428페이지 보세요. 428페이지 건축법이라고 써서 거기다가 일단 7문제라고 일단 맨 위에 써놓으시고 건축법의 장점은 단순하다는 거고요. 단점은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본 사람이 점수가 나오고 많이 안 본 사람은 점수가 안 나와 얘는. 근데 정비법 같은 경우는 많이 봐도 안 나오고 안 봐도 안 나와요. 걔는. 근데 얘는 많이 보면 많이 나오고 많이 안 보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한 법이라서 그냥 건축에 관련된 절차를 규제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만들고 얘는 허가를 받아라, 얘는 신고를 해라,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서 내가 이거 같은데라고 찍으면 맞고 익숙하지 않은데 처음 보는 건데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법이야. 그래서 7문제 나오는데 공부 좀 하게 되면 7문제 다 맞는 경우도 많아요. 유일하게 좀 쉽게 나오면 7문제 다 맞춘 적도 되게 많았던 법이고 틀이라고 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 껴있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찍으면 맞는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7문제 목표인데 뭐에 대한 규제하는 거지 이거? 건축물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 공작물이라고 있어요. 어느 게 범위가 더 커 보이세요? 건축물하고 공작물 중에 어느 게 더 범위가 크다? 건축물이 더 작아요. 더 작아. 인공을 가하여 한 개를 못 맞춰 한 개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는 다 공작물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건축물이에요. 여기 안에 공작물이라는 거 안에 공작물이다. 그 안에 이 건축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건축물도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주로 들어가서 쓰는 거니까 이 건축물에 있어서 규제를 하는 주 목적은 저 건물이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 이걸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에요. 그럼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 거냐를 규제해야죠. 도로에다 한번 져보실래? 잠을 못 잘걸? 도로에 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질 거냐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수면 위에다 지면 될까? 물 위에다 지면 다음날 저기 태국가 있고 수면 위에 지면 안 되죠? 도로 위에다 지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게 철도 위에다 지면 될까? 안 되죠. 그럼 어디 위에다 지라고 돼 있냐면 대지에다 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부지도 토지죠. 철도 부지도 토지고 도로 부지도 토지야. 근데 모든 토지가 아니라 토지란 말 안 쓰고 제가 무슨 말로 바꿨어요? 대지 위에다 졌는데 그럼 대지라는 게 뭐냐? 이거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대지 위에다가 얘를 지어놨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사람 들어가는 거지 이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고 아까? 안전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느껴지면 되나? 안 되죠.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를 막기 위해 이렇게 지붕이란 걸 만들어 쳐줘야 돼. 지붕을 만들었더니 저기 공중부양은 안 되니까 뭐 하나 있어야 돼? 기둥. 그러면 지붕하고 기둥을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거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기둥이 없으면 옆에 뭐라도 있으면 되죠? 벽. 그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있으라는 뜻은 아니네. 그럼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뭐? 벽. 그럼 그걸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 중에 건물을 짓는 행위를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건축행위라고 그래. 기존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뜯어 고치는데 집에서 형광등 고쳤어요. 이거 허가받고 할까? 구청 가서 저 형광등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죠.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큰 수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큰 수선에서 무슨 수선? 요거는 좀 규제를 해서 내가 너네들 규제하겠다. 당연히 뭘 받으셔야겠네?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누구냐 뭐 이런 말 나올 거고. 세 번째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꿔 쓰고 싶습니다. 그럼 용도를 바꿔 쓸래? 용도 변경이라고 있어요.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규제해서 얘네들이 건물을 쓰는 데 있어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공 대다수가 복되고 이루어야 되니까 규제하겠다. 재정 목적 1번 봐보세요. 이 법은
건축물에 어디에다가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지. 그럼 구조가 안전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편리할 건데 그런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거 안전,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미관 향상시켜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 규제합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이니까 하지 마라고 돼 있을까요? 뭐뭐 해라고 돼 있을까요? 하지 마. 다만 이런 경우에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얘한테 피해 주잖아. 하지 마. 그러니까 너 건축해. 건축하지 마. 건축하지 마. 대신에 뭐 받으면 가능하게 해줄게. 허가. 그러면 얘 건축행위는 일단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금지라는 거예요? 건축이랑 이거 다 금지로 시켜놨어요. 현재. 현재 금지인데 만약에 이 건축행위 하려면 뭘 받고? 허가 받으면 금지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금지예요? 절대적 금지예요? 상대적으로 금지 해놨다가 허가 받으면 그 금지 해제시켜서 옛날에 자유 회복해주겠다 해서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뭐 이런 말 써요. 행정법상에서 하나만 더. 그럼 요 규제를 할 때 그럼 요게 토지 위에 이렇게 여기다 줬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지라고 그랬는데 대지는 안전하여야 한다요? 안전할 수 있다요? 그럼 여기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인접한 그 도로에 붙어 있을 때 건물을 졌을 때 도로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 높아야지. 낮으면은 불안하잖아. 그럼 법 규정에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할 건데 A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A 땅이고 B 땅입니다. 근데 A가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이 가능하려면 요 네 가지 중에 뭐여야 된다고? 대지는 지목이 대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목이 대라는 건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28개 있는데 전으로 돼 있어. 농사 지어라예요? 농사 짓고 있다요? 현상을 나타낸댔잖아. 짓고 있는 땅. 현재 농사 짓고 있는데 밭농사 짓는 형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답은 뭐야? 논농사 지어라예요? 논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짓고 있다. 근데 난 건축하고 싶어요. 그럼 형질을 바꾸면 되겠네.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이 들었으면 현 상태가 뭐로 바뀌었어요?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었죠. 그럼 마지막에 그럼 지목을 뭐로 바꾸면 되네? 돼. 그럼 지목이 전이니까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밥도 같이 먹지 마. 그러니까 실무 안 한 사람들이에요. 건물 짓을 때 다 전에다 지는데 전하고 답에다 줘요. 시골 가면 거기다 짓고 건물 지니까 지목이 바뀌는 거지. 지목이 되어야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지목이 되어야만 짓는 거 아니에요? 지목이 뭐도 가능해? 전. 이게 전이야 이게. 이건 대예요. 어떻게 건축이 가능해? 둘 다라고 그래야 돼. 둘 다 가능하기 위해서 안전해야 된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져놨고 여기다 건물을 져놨을 때 얘네들은 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여기 C가 이 땅을 갖고 있었대. C가 여기다 건물 져놨어. 셋 중에 제일 불안한 애는 누구네? C야. 왜 불안하냐면 건물 져놓고 나서 제일 불안한 거는 화재가 났을 때 빨리빨리 진압이 돼야 되는데 얘 불났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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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 불 끌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불은 누가 끌어와요? 소방차가 끌어와? 소방수가 끌어오지. 그럼 소방대원이 소방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럼 여기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보행이 일단 되는 상태에서 모두 가능하고 그러면 사람이 보통 어깨 넓이 60cm라고 그랬지. 근데 물건 들고 다니니까 몇 미터 잡아놨어요? 1m, 1m 자동차는 2m. 그럼 너비는 얼마 이상에? 그래서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으면 차가 들어와서 진압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지가 뭐냐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얘 건축 가능하죠. 지목이 뭐여도. 근데 얘는 지목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얘 지금 주변에 뭐가 없는데? 도로가 없어. 그럼 얘는 불나면 이거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 건축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그럼 얘는 건축이 안 되는 땅입니다. 지목이 뭐여도? 그럼 얘는 대지라고 안 하고 맹지라고 해요. 맹지고 얘는 뭐라고 그래? 대지. 그럼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건축법에서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야. 건축법 44조가 제일 중요해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넌 접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불허가 한다 그러지 맹지라서 불허가 한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법률의 근거에서 불허가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거 대지인데, 대지 얘가 건물을 지려고 그랬는데 B가 잠깐 한 달 동안 미국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가? 그래? 오케이. 너 없을 때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줘도 되죠. B가 없잖아. B가 없으니까 얘가 누구 찾아가야지? 이거 건축하려면? 허가권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허가권자가 그냥 허가해줘 버리면 나중에 B가 돌아왔을 때 누구 찾아가겠네? 허가권자 당신 뭔데 허가해줬냐? 그러면 그냥 친구라 해줬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허가를 해줄 때 야, 너 건물 지면 요 땅을 넘어가서 치면 B 땅이 흔들리냐. 남의 땅에다 치면 안 되니까 건물 짓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나라에서 대지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요 범위 내에서만 대지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해줄 수가 없다. 소유권을 등록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 뭐라고 배웠죠? 공간정보법에서? 필지라고 배웠죠. 그럼 이제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뭐로 보겠대? 대지로 보겠대. 그럼 A가 갖고 있는 필지 안에서 져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칙으로 잡자 해서 1필지, 1대지 원칙 이렇게 해놨어요. 대지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공간정보법이라는 데서 하나의 필지 하나를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법조문에. 1번 봐보실래요? 대지, 원칙.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 하나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하나의 뭐로 본다는 거예요? 대지. 그래서 이걸 1필지 1대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예외라고 해서 밑에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쌍가로 1번 보세요. 타이틀만 보는 겁니다. 건축법에 따라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6개가 있고 오른쪽 가시면 2번에 하나 이상 일부,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얘가 지금 A가 갖고 있는 땅은 여기잖아요. 좀 이따가 B를 만나서 B야, 내가 땅이 좀 필요한데 네 땅의 요 일부를 나한테 좀 팔면 안 될까? 이렇게 분할해서 나한테 팔면 안 될까? 했더니 B가 승낙을 한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분할해서 너한테 팔 테니까 돈 줘라 해서 계약도 했어. 근데 아직 분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착공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태야. 그럼 A가 허가 신청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허가권자님, 제가 요 B 땅 일부를 조만간 살 건데 지금 빨리 건축 착공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허가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허가권자가 그러면 요 땅하고 요 땅 2개 나중에 뭐 해라? 요 땅하고 요 땅을 하나로 뭐 해라? 하필 합쳐야 되죠? 합친다면 내가 너 허가해줄게. 이거 조건 걸고 허가해줄 수 있어요? 그럼 사용 승인 전까지 뭐 할 것을 조건으로? 하필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주겠대요. 현재 필지 몇 개인데? 2개인데 하나의 대지로 한 거죠. 그럼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잖아, 이거. 그럼 1번에 6번 보시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뭐 할 것 동그라미?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2개는 하나의 뭘로 간주하겠다? 대지로 간주해서 허가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A는 조건이 뭐 할 게 조건이었냐면 합칠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 하나의 필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얘는 B는 뭐 해야지 이거? 분필을 이제 한글말로 나눌 것이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이 옛날에는 분필할 것이 조건이었는데 법조문을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필이 아니라 나눌 게 조건이야. 그럼 B 입장에서는 뭐 할 것을 조건으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면 1필지 중에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2번에 5번 보시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뭐 할 것 동그라미 쳐야 돼요. 나누게 되면 일부분이 하나의 뭐로 가겠네요? 대지로 간다. 그럼 예외 있습니까? 예. 그 대답할 정도면 돼요. 사례를 묻는 거는 지적법에서나 물어보지 우리 공법에서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만 이해하면 돼. 대지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필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1필지 뭐? 1대지. 단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네, 그럼 됐어. 이거를 없다로 시험에 냈거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이제 이 대지에다가 난 지어야 돼. 뭘 지어야 돼요? 건축물 지어야 돼. 그럼 건축물이 뭐냐? 일단 1번. 토지에 정착해야 돼요. 살짝 밀었더니 쓱 움직여야 돼. 정착해야지. 그게 부동산인데. 그죠?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여기서 기둥 옆에 과가 아니라 또는 돼 있는 거는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벽.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뭐라도 있어라? 벽. 딸려 있는 댐은 시설물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요거 뭐가 있거나 기둥. 기둥이 없으면 벽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요거가 안전한데 얘가 문을 열고 회사를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여는데 훅 무너졌어요. 얘는 안전하고 얘 불안전하면 안 되잖아. 얘도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하려면 얘도 뭘로 간주해버리고 건축물로 간주해서 쟤도 뭐해? 규제하겠다는 거야. 딸린 시설물이란 뜻이 대문 담장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까지도 대통령령이 정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거 봐봐요. 어디에 정착하라고 그랬는데? 대지에 정착, 토지에 정착하랬잖아. 근데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데, 고가에 있는데, 요즘에 지하철을 만들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상가를 졌는데 지금 상가가 밑으로 가 있죠. 토지에 정착돼 있어요? 정착 안 돼 있어요? 정착 안 돼 있는데 그럼 얘 건축물 아니잖아. 그럼 이거 대충 줬다가 화재 나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얘도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하려면 지하에 있거나 고가에 있어도 이 5가지 용도면 건축물로 보겠대요. 그럼 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지하나 고가에 있는 뭐야?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야. 그럼 따라해보세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점포, 차고, 창고. 내 목소리 들릴 거야, 시험장에서.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점포, 차고, 창고. 네, 상표예요? 지금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하에 설치하는 차고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잖아. 예. 그럼 차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한 게 건축물 정의한 거예요. 그럼 뒤로 넘기면 그림 그려놓은 건 이거고 거기 말로 써놓은 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려있는 시설물도 포함하되 지하 고가의 공작물의 사무소, 공연장, 지연보, 지하고 지향고도 건축물로 본다. 그런데 3번에 용도란이란 말 썼어요. 자, 여기 용도하고 종류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부터. 용도하고 종류 중에 어느 게 범위가 더 커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공간도 있죠. 그럼 걔는 다 주택들이잖아. 근데 법상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 섞어놓고 있으면 뭔가 좀 비슷한 것끼리 있는데 구분을 좀 질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얘네들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 중에 주택 종류예요. 8개 종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립주택은 살고 있는 사람이 계단복도를 통해서 집에 딱 들어가.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하죠. 그리고 301호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죠. 구분 등기 되잖아.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소유인데 계단 타고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월세 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소유권을 구분해서 갖고 있는데 얘는 한 사람이 갖고 있지. 예, 다세대도 구분해서 갖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렇죠. 근데 얘는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 한 사람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형태가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얘는 구분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계단이나 복도 등을 같이 쓰고 공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공동의 주택이다 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고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부르죠? 단독주택. 그럼 종류는 얘 4가지인데 얘는 용도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용도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공동주택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처음 물어볼 때 혹시 다가구 주택의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주거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다. 주거가 아니라 뭐예요?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본 거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 걸 용도라고 하는데 이 용도가 29개 있어요. 그중에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공동주택, 3번이 1종근생, 4번이 2종근생, 5번 저 좀 말려줄래? 문화재폐시설 29번까지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야영장시설까지 있어. 그럼 445개 종류를 29개 용도로 분류했다. 그래서 용도 봐보세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산,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를 바꾼대. 그럼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재 변경할 때? 다중을 다가구로 바꿔. 신고 같아요? 자, 내가 물어볼게,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깜짝 놀랍니다.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다중주택의 용도가 뭐예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는? 뭘 바꿀 건데? 둘 다 단독이잖아. 단독주택의 용도인데 어떻게 바꿔? 그래서 같은 용도 내에서는 뭐요? 용도 변경 신고, 허가 신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잘 들어봐요. 다가구를 만약에 다세대로 바꿨어. 그럼 얘 무슨 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얘를 뭘로 가면? 공동주택. 그럼 용도가 바뀌었네. 근데 이게 같은 군에 들어있어요. 같은 군에서는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유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약한 건데 센 거로 간대. 위락설로 간대 얘가. 그럼 허가 받아야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근세로 가는 거야. 신고로 가겠대. 그러니까 약한 거로 가면 신고, 센 거로 가면 허가. 같은 군에서는 기재 변경. 근데 같은 용도 내에서는 기재 변경이고 뭐가 없죠. 제발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개념하고 종류 개념을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자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공작물이나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이거 잠깐만. 건축물이 더 큰 거라고 그랬어요. 공작물이 큰 거라고 그랬어. 공작물이 훨씬 큰 거야. 그러면 요거는 공작물이고 요거는 건축물이다.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있냐 없냐야. 지붕이 있냐 없냐로 나오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러지? 지붕이 있으면 뭘로 가야 돼요?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그 88 올림픽 대교는 뭐예요? 공작물이야. 지붕이 없거든요. 그럼 걔는 뭘로 가야 돼? 공작물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공작물이 있으면 얘는 공작물에 관련된 법이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럼 걔는 건축법을 안 받는 거고 시트법이라는 법을 받아. 근데 얘네들은 건축법을 적용을 좀 해야겠다. 너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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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빼놨어요. 얘네들은 뭔데? 공작물인데 뭘로 취급해서? 그래서 신고해라라고 빼놓은 게 있어요. 단순 남기하는 건데 옹벽 담장이 잘 들으세요. 여기는 뭐에 딸려 있는 거죠 지금? 주택에 딸려 있는 거잖아. 그게 건축물이죠. 그럼 주택이 없으면 공작물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붕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담장이 그냥 있다. 논바닥에 담장이 있어. 건축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 지나가는데 이거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면 이거 튼튼하게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안 되겠다. 2m 넘으면 너 이거 신고는 하고 해. 해서 빼놓은 거예요. 옹벽하고 담장 높이는 몇 메타? 2m. 그래서 4번에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특 시공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원래는 이런 거 없었는데 얘네들만 하래요. 1번에 단순 암기하는 거야. 옹벽하고 담장의 높이가 몇 메타 넘었네? 2m. 그럼 요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안 돼요. 2m 넘을 때 옹벽은 신고하는 거죠. 네. 2m 안 넘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럼 2.5m 옹벽은 뭐 해야 돼? 신고. 그럼 1.5m 옹벽은 신고 안 해요. 2m는? 응? 2m. 넘는이라고 그랬잖아. 넘는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넘는인데 이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숫자로 내는 거예요. 근데 다 넘는인데 다 넘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옹벽하고 담장은 2m를 뭐 할 때? 넘는인데 하나가 이하가 나올 거예요. 그 박스에서 그 표에서 쭉 보다 보니까 다 넘는인데 이하가 보이면 형광펜은 어디에만 하면 돼? 이하가 9번인가 아마 있을걸요? 그럼 이제 한 놈은 기준이 2하고 나머지 다 넘는이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숫자 외우면서 넘는까지 외워야 돼. 그런 거 싫으니까. 그럼 옹벽 담장은 몇 메타만 기억하시면 되고 2m만 기억하시고 다 넘는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서 또 넘는도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옹벽 담장 몇 메타? 2m. 2m 넘으면 뭐 하세요? 신고. 그리고 거기 2번에 높이를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431페이지에요.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 맨 위에 광고 판때기 보이세요? 네. 그럼 광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사라고 하는 거지. 광고 왜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거지. 광고 왜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거예요. 몇 미터?
4라고. 4m 기억해. 예. 광고는 몇 미터? 그럼 4m 넘으면 신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예. 그리고 3번에 높이가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 개발, 요거 우리 태양열 발전 설비 많이 들어봤죠? 그 사진상에서는 맨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게 패널 같은 거 딱 해놓은 판 있죠? 그럼 얘는 몇 미터 넘으면, 그럼 얘는 5m가 기준이니까 4m짜리는 그냥 하는 건데, 6m짜리는 신고하는 거잖아요. 5m를 모르면 못 푸는 거고, 알면 푸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시험이에요. 얘는. 그래서 태양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어예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뭐? 어예. 됐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은 묶으세요. 4, 5를 묶으시고, 걔는 기준이 다 6m인데, 공통 특징이 있어요. 굴뚝, 뾰족하죠? 장식탑, 뾰족해. 기념탑도 뾰족하죠? 그리고 6m 넘는 골프 연습장을 하려고 철탑 세워요. 뾰족합니다.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 뾰족한 거잖아. 앞으로 뾰족한 건 다 6m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육자 가만히 보면 뾰족해 보이지 않아? 뾰족하잖아요. 이거. 물어봐야지. 이게 굴뚝이야. 굴뚝이면 지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붕이 있으면은 이거 좀 이따가 굴뚝 이거 다시 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야죠. 그럼 건축물 맞아요? 공작물 맞아요? 공작물이잖아요. 공작물이니까 이 높이가 몇 미터 넘으면 신고하시고 6m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된대. 몇 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몇 미터 기억해. 앞으로 뾰족한 건 다 몇 미터다. 그럼 이제 넘는 이겠죠? 넘기고. 그 다음에 7번하고 9번이 88 나올 거예요. 근데 고가 수조는 물탱크인데 8m 넘는 이겠지. 근데 아까 제가 철골 조립식 주차장 9번은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됐죠? 요 놈 같은 경우 말하는 거야. 외벽이 없어가지고 뻥 뚫려 있는 거. 이거. 지금 현재 옆에 차 집어넣으면 삥 돌아가는 거 있죠? 얘가 몇 미터 이하면은 신고하래요? 8m 이하만 건축법에서 신고하는데 넘으면 주차장법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주차장법으로 가기 전에 어디 이하면 8m 이하면 축조 신고는 해라. 규제가 더 강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바닥 면적 합계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지하 대피호는 이게 벙커 같은 거요. 그게 30을 넘으면 신고하는 거고, 이거 만약에 안 넘으면 뭐야? 그냥 하는 거래. 그리고 10번하고 11번은 조례가 정하는 특정한 제조시설, 유의시설 같은 거니까 조례는 언급을 안 하니까 조례가 정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숫자 정도만 매칭만 하면 돼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외운 사람 풀고 못 외운 사람 못 푸는 거예요. 아까 옹담 2라고 그랬죠. 옹벽담장. 광고는 태양에너지 발전. 뾰족한 거. 고가수조랑 주차장 중에 주차장은 8m. 고가수조는 8m. 넘을 때. 지하 대피호. 30. 그럼 이제 나머지 얘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넘느냐.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집에서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옹벽담장, 옹담 2. 광고 나오면 4. 태양에너지 발전. 뾰족한 거. 고주팔인데 주차장만 8m 이하. 끝. 이렇게 하면 돼. 지금 한 거는 공작물인데 신고해야 되는 거를 현재 따로 별도로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가보세요. 3번에 아까 용도 했었죠. 유사한 구조, 형태 묶어 분류하면 뭐라고 부른다? 용도. 29개 있습니다. 설비. 건물에 딸려 있어서 부수적으로 딸리는 건데 뭐 전기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전화 들어와야죠.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인터넷 들어와야지.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 굴뚝, 승강기, 그리고 피레침, 국기계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뭐 동그랗게 생긴 접시 있죠. 유성방송, 수전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얘네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설비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우편함도 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붕 있고 벽 있고 정착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했더니 못 들어가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규상에서 누구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사람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우편함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건축물이랑 할 수가 없지. 뭐라고 그래요? 설비. 그래서 이해를 했으니 다행이죠. 됐고 5번 갑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우편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던 거야. 우편함하고 국기계양대 피뢰침이 나왔었어요. 옛날 쌍팔년도 때. 거기 5번에 지하층은 너무 잘 나오니까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의 얼마 이상? 제가 책을 썼을 때 파란 색깔은 시험에 나왔던 거에서 해놨다고 그랬죠.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2분의 1 이상하고 뭐야? 평균 높이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평평한 바닥일 수도 있고 경사진 바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하나의 층이고 하나의 층이고 하나의 층이야. 층은 몇 개네? 3개인데 얘를 지상으로 볼 거냐 지하로 볼 거냐는 당연히 지표면 위에 있으면 지상이지. 근데 이 건물의 바닥이 땅 밑에 있으면 지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만큼 들어갔냐 이만큼 들어갔냐 이만큼 들어갔냐에 따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층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땅에 있으면 지하를 하자. 딱 2가지 한 거예요. 층의 절반 이상이 땅 밑에 있으면 지하인데 문제가 이렇게 경사지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최저 높이 기준 잡아야 돼요? 최고 높이 잡아야 돼? 그래서 평균 높이라고 나온 거야. 이거 잡기도 애매하고 이거 잡기도 애매하니까 이거와 이거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그건 지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숫자를 딱 썼는데 지하는 층수에 산입해야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안 보이거든. 이 건물 바깥에서 보고 야, 이 건물 지하 6층이네 이렇게 하면 또라이죠. 이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층수는 산입을 안 시켜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지금 몇 개 층이냐면 3개 층이잖아요. 이 층 높이하고 평균 높이를 제가 쓰면 얘 몇 층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3초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좀 똑똑한 사람은 1초 만에 나와요. 볼래? 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내가 알려줄게요. 제가 숫자를 딱 쓰는 순간 층 높이가 4m고요. 평균 높이가 2m야. 몇 m야? 몇 층이에요? 1, 2, 3, 4. 왜 안 나와 빨리? 층 높이가 몇 m? 4m. 평균 높이가? 그러면 층의 절반 이상 들어간 거예요? 이하 들어간 거예요? 이상 들어갔죠? 이상 들어갔으니까 얘는 지하잖아.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2층이지. 여기서 또 지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3층인지 2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 들어갔어요? 예. 절반 이상 들어가면 뭐라고 한대요? 지하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근데 얘의 면적은 100평, 100평, 100평이래요. 나는 몇 평을 쓰고 있는 거예요? 300평 쓰는 거죠. 나는 연면적 300평 쓰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하도 뭐에 넣어야 되네? 그렇죠. 지하도 연면적에 넣는 거예요. 넣는데 국가가 규제할 때는 지하는 규제 안 하겠다. 지상에서 쌓는 걸 규제하겠다.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뭐는 빼자. 지하는 빼자. 그래서 3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해요? 안 해? 안 해. 연면적에 산입. 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결론은 층고가 어디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얘가 서 있는 바닥면이 있을 거예요. 바닥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위층에서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서 있는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무슨 면? 윗면. 요 사이를 뭐라고 부르는데? 층고. 층 높이라고 하고 그거에 최저하고 최고 높이 중에 무슨 높이가? 요게 2분의 2 이상 들어가면 뭐라고 한대? 지하 됐어요. 5번 갑니다. 지하층 끝났고 6번. 거실 갈게요.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머무를 방실자거든요. 머무는 방, 잠시 머무는 거 아니죠. 오래 머무니까 규제를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해가지고 내화구조를 안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다 타 죽으면 안 되니 장기간 거주하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강화. 됐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는 거는 이 건물 중에 얘를 제대로 못 만들면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주요 구조물하고 정해놓고 걔네들은 거의 다 내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는 내화 구조가 아니죠. 불에 건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같은 거는 불에 건디잖아요. 그럼 거기 힘 받는 벽을 우리 일반적으로 힘 받는 벽 그러면 내력 벽이라고 그래요. 힘 받는 벽을 뭐라고 한다고? 내력벽. 그럼 벽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있어야 돼요. 왜? 얘를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서 있는 거 2가지. 내력벽하고 뭐야? 기둥이. 예, 얘가 앉아가지고 얘 주말이에요. 토요일날.
TV 보고 있었는데 얘가 그 롯데캐슬이래.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보고 있었어. 스카이캐슬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 해리가 죽었거든. 근데 위에서 지금 현재 개그 콘서트 보고 있었어. 막 웃고 있는데 이게 바닥이 무너진 거예요. 같이 웃어? 와 웃어? 아니면 둘 다 같이 간 거야? 간 거죠? 이 바닥 무너지면 돼, 안 돼? 화재가 났을 때 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화 구조를 해야죠. 근데 얘 바닥은 다 주요 구조인데 밑에 거 있죠?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땅에 묻혀 있잖아. 화재가 나서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그림 보시면 최하층 바닥과 땅 속에 있는 기초는 화재에 안전하다고 하여 제외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5층 건물의 4층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맞죠? 5층 건물의 1층 바닥은 뭐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럼 맞는 거야. 최하층 바닥은 아니거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바닥. 그럼 보라는 건 기둥하고 기둥 연결해서 위에 판이 이게 빤빤하게 유지하려고 만든 게 보예요. 보. 대들보 뭐 이런 거. 이 책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판판하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오래 머물다 보면 이게 횡압력에 따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가 기둥 넣어야 되죠. 기둥 넣게 되면은 이 건물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건물이 돼서 기둥을 없이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얘가 판판하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라고 그래. 보. 요거 무너지면 대들보 무너졌다고 하는 거 요거야. 그럼 보 중에서 큰 보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야. 그러니까 뭐 작은 보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 그 다음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이게? 지붕 틀이 튼튼해야지 지붕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지붕을 받치는 틀이 타버리면 무너지는 거야. 지붕이 중요하다, 틀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로 쓰는 계단을 뭐라고 그래? 주계단. 그래서 주계단이 만약에 불타버리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대피가 안 되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 6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내기, 바보지주라고 그래요. 거기 내기, 바보지주 밑에 다만이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사익기둥, 뭐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 건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뭐한데? 그럼 다음 중 주요 구조가 아닌 거 그러면 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였어요. 내기, 바보지주.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거기 들어보실래요? 내가 뭐야? 왜 저거를 보는 거야? 내가 뭐예요? 했더니 내력벽, 기둥, 바닥, 보가 뭐야? 보. 그리고 지붕이에요? 지붕틀이에요? 주가 뭐야? 주계단. 그럼 걔는 주요 구조부예요. 네. 그다음 밑에 8번 건축 겁니다. 이제부터 이 법에서 당신이 이 건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규제할 건데 그 행위 규제 중에 첫 번째가 무슨 행위? 건축 행위부터 규제한대요. 그럼 건축이 뭔데 했더니 5가지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했어요.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이라고 그랬어요? 이전이라고 됐어요? 이죠. 거기 보시면 신증, 개지, 이 하는 것을 말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새로 지어도 건축이고 기존의 건물 뜯어 고쳐도 건축입니다. 건축을 신축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건축행위는 몇 개다로 분리하고 계셔야 돼? 5개. 그럼 제가 4층 건물이 있는데 옥상에 높이가 좀 너무 난간이 낮아서 한 3cm를 시멘트로 좀 올렸어요. 저 건축행위 한 겁니까? 네. 한 거죠? 네. 건축행위 중에 뭐 한 거예요? 증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축이 곧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 위에다가 지라고 그랬는데 아까? 대지. 얘 옆에 도로가 있다고 간주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까지 그리면 지저가 나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 첫 번째 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제 신축할 때 빈 토지에 건축물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신축. 이거 당연히 이거 초등학생도 알겠죠. 신이 매우 신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신이? 새신. 새로 지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게 어려워요. 여기 똑같은 땅이었는데 부속 건축물 같은 화장실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주된 건물을 지은 거야. 자, 화장실이 있는데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럼 이거 화장실 짓고 보니까 집이 필요한데? 그래서 졌어? 아니죠. 집 필요한데 짓다 보니까 화장실이 먼저 지어진 거겠지. 그럼 얘는 있는 거로 봐야 돼요? 없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으로 봐야 돼요. 부속 건물은 없는 걸로 봐. 그럼 부주신이라고 그래서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지으면 뭐라 한다? 신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옆으로 키우고 위로 키우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키웠을 때 모습을 보니까 무슨 면적이 커졌네? 건축 면적 커졌죠? 건축 면적 커졌잖아. 그럼 이 건축 면적 커지면 이 바닥 면적 더한 거를 뭐라고 그러죠? 연면적. 그럼 뭐도 커졌네? 연면적. 한 층을 더 지면 층수 늘어난 거죠? 높이도 늘어났네. 이거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뭐예요? 증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주된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부수되는 건물을 줬어요. 그럼 이거는 신축으로 봐야 돼? 증축으로 봐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면적에서 연면적이 늘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돼? 증축. 근데 얘랑 가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화장실 있는데 집 졌다. 신축. 집 있는데 창고 하나 만들었다.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부속 건물이냐 주된 건물이냐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요 개자가 고칠 개자예요. 이 건물을 이렇게 뭐 하고? 철거. 철거하고 다시 축조한 겁니다. 다시 축조했는데 기존에 있는 규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종과 같은 규모 내로. 같은 규모 내로 다시 지면 우리 뭐라고 그러고 이거? 개축. 근데 하느님이 후 불어버렸어. 뭐 된 거예요? 멸실. 멸실이 되고 다시 졌는데 같은 규모 내래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고? 재축. 그럼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점은 원인이죠. 철거하고 다시 졌냐? 멸실돼서 다시 했냐? 공통점은 뭐예요? 다시 진 거예요. 다시 졌는데 무슨 규모로? 같은 규모 내로 진 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같은 규모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가 시험에 나와요. 같은 규모가 아니라 증가되면 이게 철거냐 이게 멸실이냐 이게 전부 철거냐 일부 철거냐 이게 전부 멸실이냐 일부 멸실이냐 단순 기억력 암기할 거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을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목도아리가 커가지고 다 가려지죠? 네. 남았어? 이제 좀 살이 빠져서요, 요즘에. A가 몇 층이었어요? 예? B는 몇 층이었어? 그걸 까먹으면 이따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걸 까먹으면 몇 층이었다고요? 3층. 이제 철거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됐어. 자, 얘는 무슨 철거한 거죠? 전부 철거한 거고, 얘는 무슨 철거? 철거를 할 때 두 가지가 달라요. 근데 내가 다시 졌는데, 이렇게 해서 1층짜리를 새거 줬어. 나 저 5개 중에 뭐 한 거예요? 응? 내가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왜 물어봤는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얘 아까 몇 층이었죠? 됐어. 지금 얘 철거했죠? 철거했는데 같은 규모 내요, 초과요? 네. 그럼 철거하고 같은 규모 내면 개축이라고 했죠. 신축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신축 아니에요? 철거하고 다시 졌는데 어떻게 신축이야, 이거. 2층 지면 개축, 그렇죠, 개축. 3층 지면 이게 개축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2층만 살짝 올려서 증가시켰어. 이건 뭐예요? 내가 아까 가렸잖아요, 이렇게. 얘 몇 층이었어요? 3층이었는데 3층 이내냐고. 그럼 철거하고 같은 규모 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개축. 3층 지면.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아까 기억하라고 한 게 아까 같은 규모 내죠.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규모 이내면 다 개축인 거예요. 근데 하나를 더 줬습니다. 얘도 하나를 더 줬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없어지고 더 커졌죠. 완전 새 거죠. 새 거니까 뭐야? 신축이라고 그래. 얘는 남아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증가된 거니까. 증축이라고 해야지. 그 시험은 이거 내는 거야. 그래서 전부 싹 철거하고 늘어났네? 신축. 일부가 없어지고 늘어나면 증축이에요, 증축. 철거란 단어가 멸실로 바뀌었습니다. 자, 멸실로 바뀌어버리면 종전 규모 내로 다시 진 거는 다 뭐라고 그래야지? 재축이 되는 거야, 재축.
재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멸실되고 늘어나 버리면 신축이 되고, 일부가 멸실될 수도 있어요. 멸실은 없어졌다는 뜻인데 일부란 말을 쓸 때만 표현하면 이거 남아있는 상태도 증가돼서 신축. 그래서 얘가 신축이고 얘가 증축이 되는 거야. 이게 된 거죠, 이거?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에 이렇게 들어서 여기로 위치만 옮겼어. 이거 이전했다고 그러는데 실무 나가면 거의 안 나와, 이전은. 여러분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지 이전하진 않잖아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나 이전을 할지 몰라도 거의 이전은 실무상 안 나오는데 이론상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은 이거 철거되죠. 철거되고 다시 지면 뭐가 되는데? 이거 해체한다, 해체하지 않는다. 저 단어가 키워드. 해체하지 않고 무슨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겼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대요? 이전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다른 대지로 왔다. 다른 대지로 오게 되면 어머? 얘가 일로 왔어요? 요게 이렇게 날라왔어. 그럼 얘 뭐라고 그래야 돼? 신축일 수도 있고 증축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땅으로 얘가 만약에 왔다. 위에 있는 땅으로 오게 되면 이거 뭐예요? 신축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 땅으로 오게 되면 증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신축 또는 증축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땅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면 이전이나 다른 대지로 옮길 당시 그 대지가 나대지면 신축이고 건부지면 증축으로 본다. 간평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5개인데 얘 알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건축법 관련된 100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게요. 거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50평의 집이 있었는데 전부 철거한 거야. 그리고 30평 줬어요. 나 뭐 한 거야? 개축 40평 지면, 개축 50평 지면, 개축 60평 지면 전부 철거했잖아. 전부 철거하고 했으니까 신축이죠. 제 말 이해되는 거예요? 50평 중에 30평 철거하고 60평 되면 증축이죠. 있었잖아요, 이게. 있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있는데 늘어나면 뭐야? 증축. 완전히 밀어버리고 늘어나면 신축이야.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433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쓴 거고, 심학습에 말로 써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근데 가로가 중에 부주 신 부속 건물이 있는데 새로 주된 건물 지면 이것도 포함합니까? 예. 2번 증축이라 그러면 건물이 있었는데 건축물에 아까 뭐였지? 옆으로 가는 거?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뭐다? 증축. 3, 4번은 개념이 유사한데 개축은 원인이 무슨 단어가 꼭 나와야 돼? 철거. 그래서 건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를 하고 대지에서 무슨 공정과 무슨 규모?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지면은 그거는 개축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부 철거했는데 늘어나시면 신축이고 일부를 철거하는데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4번 재축이란 내가 한 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후 한 거죠. 천재지변 재해로 뭐란 단어 나와야 되고 멸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데 1번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여야 되고 기존의 동수, 층수, 높이가 있었으면 걔도 종전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조례가 정하는 어떤 특정 법령에 맞으면 조금 늘어나는 건 상관없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 2번에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원래 종전규모 이내여야 되는데 만약에 초과를 하는 경우에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하다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뜻인데 고개 들어보실래요?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철거한 거고 멸실된 거예요. 누가 불쌍해? 철거한 거고 얘는 멸실된 거야. 얘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조금 더 짓게 해줄 수는 있대요. 다 종전규모 이하인데 법 규정에 좀 적합하면 약간 초과할 수는 있다. 그런 거 써놓은 거야. 그리고 5번 이전이란 옮긴 거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단어 해체 안 하고예요. 무슨 대지에서? 위치 옮기면 이전인데 이게 다른 대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신축 또는 증축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건축 개념이고 뒤로 넘겨보세요. 9번에 대수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거 당신이 건축 행위를 하시면 뭐 받으셔야 돼? 허가. 요 5개 다 하면 허가 받는 거예요. 잡아봐요. 증축하는데 얘가 만약 건물이 있었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만큼 증축하는 거야. 이걸 허가 받으려면 너무하죠. 그럼 만약에 이만큼 하면, 그럼 이만큼 하면 받아요. 이만큼 하면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에서 85란 단어 썼어요. 제곱미터 25.7평.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하는 건 좀 작지 않냐. 그럼 걔는 뭐 하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다 뭐 받는 겁니다, 이거? 허가받는 건데, 내가 만약에 증축을 하는데 90제곱미터 증축하면 당연히 허가인데, 80제곱미터 증축을 하면 신고다 해서 신고 사유는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신고 사유 아니면 다 허가받는 거니까. 근데 여기 뭔 수선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 수선은 집수리하는 건데, 얘는 허가를 받고 얘는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럼 얘는 뭘 건드리니까 위험한 거죠? 주요구조부 건드린 거야. 주요구조부가 뭔데? 내, 기, 바, 보, 지, 축. 걔를 건드리니까 허가받고 하라는 거야. 거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거를 말한다 해서 제가 대통령령의 3조의 2항에 있는 걸 컨트롤 C에서 V로 붙여놓은 거예요. 밑에 보면 시행령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있죠. 지금 제가 특징을 찾아내면 이 지문 8개 지문인데 이거 어떻게 외워, 그죠? 딱 보니까 답답하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잘 나와요. 근데 공통된 특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봐요. 대수원에서 가장 공통된 특징이 증설해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증설해체라는 단어 다 있는지 한번 봐봐요. 내가 일부러 파란 색깔로 해놨는데. 네, 이런 사람이에요. 형광펜 칠해라고 그랬더니 딴 데 칠하고 있어서 제가 칠해놨어요. 증설해체라는 단어 다 들어있죠.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숫자가 있는지 봐봐요. 그냥 증설해체만 써있잖아. 근데 수선 변경도 다 써있어요. 그죠? 오른쪽 가시면 수선 변경이라는 단어 써있는데 예, 수선 변경도 써있죠. 근데 걔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어. 내력벽의 벽면적은 얼마 이상? 30. 기둥은 몇 개 이상 수선. 보는 몇 개 이상 수선. 지붕틀은 몇 개 이상 수선. 3개. 그러면 수선할 때는 몇 개란 말이 나와야 되네?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면적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면 요거는 대손을 보겠대요. 그럼 만약에 기둥 1개 수선하면 대손이 아니죠. 그냥 해도 돼. 근데 3개 수선하면 뭔 수선이 돼서? 대선. 구청 들어가셔야 돼요. 허가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5번, 6번은 좀 특이한 게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는데 걔는 숫자가 있는지 보세요. 그럼 얘는 건드리면 대손이네. 그죠? 그래서 방화벽의 방 동그라미, 방화구획의 방 동그라미였어요. 방방이라고 그래. 6번은 주 계단 동그라미, 피난 계단 동그라미, 특별 피난 계단 동그라미였어요. 걔도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 숫자 없죠. 그래서 얘네는 건드리면 대손이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방방계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 방방계단. 방방계단은 뭐 하면?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예. 됐고, 그 다음에 7번에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 사는데 경계벽을 건드려? 다세대인데 여러 세대 사는데 경계벽을 건드리면 세대수가 증가됐다가 합가됐다가 이거 안 된다. 무조건 너는 건드리면 허가 받아라.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산말로 가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가세. 그래서 가세라고 기억해요. 다가구하고 뭐? 다세대. 그 다중주택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거든요. 뭔세라고? 가세.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가세. 경계벽 건드리면 무조건 뭐야? 됐어.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주요 구조부를 증설했다, 해체했단 말랑 무조건 뭐로 가요? 대선.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인데 방방계단은 그렇지 않아. 방방계단은 뭐 하면? 건드리면 대선이에요. 뭔세? 가세. 가세. 건드리면 뭐다? 대선. 그럼 이거에 해당되면 이제 허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8번이 신설된 건데 예전엔 미간지구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돼서 없어졌고 8번에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인데요. 걔도 뭐예요? 증설, 해체. 수선할 때 얼마 이상? 이거 내력벽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를 뭐라고 부르고? 대수선. 이거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 뭐를 건드려서? 주요
구조부. 밑에 제가 그림 그려놨죠. 내기, 바보지, 주라고 했는 거. 걔를 건드리는 거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제가 쟁점 정리 써놨어요. 자, 주요 구조부인데 증설 해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대수사.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면적은 얼마 이상? 30. 방방계단은 뭐? 건드리면. 가세 건드리면. 이거 대수연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문제 풀다가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 건축 법령상 증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뭐요? 없는 거. 대수선이 아닌 거 골라라는 뜻이거든요. 대수선이 아닌 거 골라야 돼. 일단 주요 구조부 써 있고 증설해체 써 있으면 대수선이죠. 그리고 3개 이상의 뭐 수선 변경, 그리고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가, 세. 그거 아닌 거 찾아내라는 거야. 1번 내력벽의 벽면적 얼마? 해체. 다른 건 필요 없어. 내력벽 해체 나왔죠. 무조건 뭐예요?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의 전면부에 있는 창문 틀을 해체했대. 해체하면 이거 뭐 대수선이에요? 수선이에요? 수선이지. 얘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잖아. 그러면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걸 해체하는 건 대수선이 아니잖아. 정답은 2번이지. 3번은 삭제됐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4번 방화구역 보였죠. 방방. 그다음 뭐 하면? 건드리면. 방화벽을 위해 해체했네. 건드렸으니까 대수선. 가, 세. 다세대돼요. 경계벽을 뭐 했네? 건드렸네. 이게 뭐예요? 대수선. 정답은 2번.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쪽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집가의 거 뭐 한꺼번에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이게 건축법 용어 중에 제일 어려웠던 시험 문제가 20회 때 문제였어요. 요거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천천히 할 테니까 보세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4개가 틀렸습니다. 1번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면 뭐 증가된 거잖아. 증가되면 뭐야? 증축. 재축이랑 맞을 수가 없는 게 멸실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보이잖아. 그걸 갖고 재축이라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거. 넓히면 증가죠. 증가되면 뭐예요? 증축. 대수선이 아니죠. 대수선보다 큰 개념이 이 건축 개념이에요. 잘 들어야 돼. 대수선을 했긴 했는데 얘가 보이면 얘는 무조건 일로 가는 거야. 증설을 했는데 주요 증설했는데 늘어났어. 증축을 한다고. 누가 더 센 거예요? 건축이 더 센 거예요. 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인데 옆에다가 건축물의 연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층수하고 높이를 늘렸네요. 그럼 뭐지 이거? 진정한 증축인데. 4번 방화지구에서 천재 제로 멸실이라는 단어 나왔죠. 멸실됐는데 종전과 뭐? 같이 멸실 종전 규모 네 뭐예요? 재축. 중축이 아니라 재축. 5번 보세요. 5번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 방방 계단은 뭐? 건드리면 수선이니까 건드렸죠. 건드리면 대수선이다. 깔끔 5번이 답이네. 1, 2, 3, 4 쓰였잖아. 이 된 거죠.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옛날에는요 요거만 가지고 한 문제 내고 대수선만 가지고 한 문제 냈는데 요즘에는 2개를 섞어 놓고 이렇게 내는 유형이 더 많아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야. 됐고 잠깐 쉬었다가 10번에 리모델링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